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4.10 총선이 딱 30일 앞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여야 각 지역 대진표가 속속 확정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 혈투 여야 중에 누가 웃을 것이냐,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 또 여론조사 기관들이 예측치를 내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누가 웃을 것이냐, 이게 이 총선의 승부를 가를 것이다. 여기에는 다들 동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 시간마다 후보들을 만나서 앞으로의 공약 또 미래 비전 또 현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지역에 있는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성에 출마하는 윤종군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마이TV 처음 나오셨죠? 네, 처음 나왔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안성에서 왔습니다. 안성맞춤 참일꾼 윤종군입니다. 예, 저는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 때부터 당직자 생활 한 7, 8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하실 때 이제 정무수석으로 모셨습니다.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이재명 후보 비서실에서 메시지 총괄팀장 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고된 작업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은 안성에서 이번에 이제 경선 거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윤종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이제 이력을 들어보니까 정말 화려하네요.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나름대로 좀 준비는 좀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단련이 돼 있다. 네, 당에서 이제 당직자 경험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험들 많이 했고, 또 이제 청와대에서 중앙 행정에 대한 경험, 또 경기도 이제 광역 자치단체에서 이제 광역 행정에 대한 경험도 하고, 또 제가 또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뭐요? 제가 또 교수 생활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이제 동아방송예술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수하면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하고 진로 문제 또 취업 문제 이런 가지고 이제 소통도 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또 특히 지방행정, 중앙행정, 당행정까지 다 경험해서 이번에 안성에 출마를 하셨는데, 사실 이 지역은 경선 지역이었어요. 네네. 최혜영 후보를 의원을 꺾고 경선 승리로 이렇게 네. 공천을 이제 받게 된 상황이 됐는데, 소감 한 말씀 좀 들어보죠. 어떻습니까? 최영 의원님이 비례대표 영입인재 1호세요. 네. 장애인이시고 또 여성이시고 청년이시고 여러 가지 이제 가산점 받는 항목들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해찬 대표 시절에 영입인재 1호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분들이 보면 통상 총선 앞두고 한 5, 6개월 전 이렇게 지역에서 내려와서 활동하시잖아요. 근데 최영 후보님은 한 2년 전부터 지역에 이제 사무실 내고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이제 긴장하고 준비했는데, 다행히 이제 안성 시민과 이제 당원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고, 제가 이제 사무실 개소식을 어제 지역에서 했거든요. 근데 최영 이제 의원님 참석해 주셔가지고 멋지게 축사도 해주시고 같이 이제 용광로 선대위 꾸려서 이제 힘 모아서 본선 준비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원팀이 됐군요. 네네네. 너무 다행입니다. 어떤 지역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또 소리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안성은 원팀이 됐다. 이제 본선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자, 최혜영 의원이 와가지고 이제 원팀이 됐는데 본선은 결국에는 우리 지지층을 얼마나 또 끌어내느냐. 경선할 때 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선할 때 진짜 보수 언론들의 이 프레임이라는 게 참 정말 웃기더라고요. 정말 처음에는 안성을 어떤 대결이라고 했냐면 친명 간의 대결이다. 저는 이제 친명으로 이제 오래전부터 이렇게 경기도파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서 보수 언론에서 쭉 썼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영 의원님도 이제 친명으로 해서 일단 친명 대 친명이다. 일단 두 사람을 다 친명으로 묶어 놓습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그러고 제가 이제 경선에서 이기니까 보수 언론에서 어떻게 썼냐면, 찐명 윤종군이 비교적 개파색의 옅은 최영을 눌렀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친명으로 묶어놓고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이제 다 해놓고 누가 이기든 이긴 사람은 찐명이 되고 진 사람은 이제 개파색이 옅은. 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보니까 착잡하더라고요. 언론의 시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참 저희도 이제 언론이지만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맞춰서 사례를 찾거나 아니면 기사를 만들어내는 오마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언론도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신 건데 안성 지역의 판세라고 할까요?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떤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안성이 이제 원래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죠,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이요. 네, 근데 이제 경부고속도 옆에 이제 공도읍 여기 이제 젊은층 아파트 인구가 이제 많이 들어서고 안성 이제 시내에도 아양지구 이제 새로 신도시 이렇게 서면서 표밭이 많이 최근에 급격하게 바뀌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우리 안성은 이재명 후보님이 1.7%를 이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당연히 졌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1.7% 이겼고 지난번 직전 지방선거에서 우리 김보라 시장님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민주당이 9개 단체장 선거 이겼거든요. 근데 안성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재선에 성공하셨어요. 여성 시장님이신데 그럴 정도로 많이 표밭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당원분들이 많이 노력하신 결과죠. 그렇죠. 근데 뭐 이 전에 있었던 그 선거가 또 총선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대한 열심히 이 안성 유권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호소를 하고 또 지지를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총선 안성에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안성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간혹 국회의원, 시장 요걸 잠깐 하던 거고 거의 30년, 40년 이제 정치 역사를 거기다 이제 보수 세력들이 석권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안성하면 좀 보수적인 느낌이 나는 지역이라서 그렇게 석권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당연히 이제 재선 3선 열심히 해야 시민들이 뽑아준다 이런 좀 절박함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안성 정치 보수 정치의 최고 문제점을 이제 침대 정치다. 침대 정치다. 무능, 나태, 안일, 무사안일. 그러니까 이제 지역을 위해서 뭔가 큰 뭐 개발 사업이 됐든 새로 이제 국책 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열심히 벌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리에 안주해 왔던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안성에서 그런 무능 나태한 침대 정치를 끝내는 선거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 앵커님 그 경부고속도로가 한 400km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거 완공하는데 한 몇 년 걸린 걸로 좀 기억을 하세요. 글쎄요, 얼마 안 걸렸을 것 같은데요. 그게 원래 계획은 16년 걸리는 거였는데 2년 5개월 만에 완공을 했거든요. 2년 5개월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엄청난 노동 탄압 뭐 이런 것 때문에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16년 계획된 거를 2년 5개월 만에 했어요. 근데 안성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된 도로 국도가 38국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가 고시된 지 기간으로 따지면 한 12년. 공사가 시작된 지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완공을 못 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애초에는 2017년에 할 때 3년 만에 완공한다, 2020년에 완공한다 이게 목표였는데 지금 이제 2배가 지났는데도 7년째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완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성 시민들은 그 보수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얘기를 해요. 저희가 선거하면서 안성 시민들한테 가장 많이 질문받는 질문이 두 개인데 38국도 공사 언제 끝나요? 이거 하고 안성에 전철역 언제 들어와요? 이거예요. 안성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철도 전철역이 없는 지역이 안성입니다. 그렇네요. 이 옆에 이제 평택은 제가 알기로 이제 기차역 전철역이 노선이 한 7개 이 정도가 이제 지나가는데 안성은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수도권이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 주민으로서의 혜택, 문화적인 혜택, 교통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저는 안성 정치를 40년 석권해왔던 보수 정치 세력들의 그 무능 나태한 침대 정치 이런 데 있다. 그래서 이거를 끝내는 선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선거 때 총선 때나 뭐 대선 때나 지방선거 때나 항상 여러 가지 주민들의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가지고 선거에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도로 그렇게 여망하고 있는 그런 도로도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다. 이건 국민들이 이번에 또 판단하시겠네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참 그렇습니다. 그 구간도 확장 공사도 뭐 10km, 10km가 아니에요. 3.7km 구간인데 그거를 지금 7년 동안 완공을 못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경부고속도로 두 번 만들 기간을 3.7km를 제대로 완공도 못 시키냐 이런 실망 굉장히 큽니다 이게. 교통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낼지 보수 정치 심판한 선거 그 안에 보면은 제대로 일 못하는 부분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성 지역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있죠. 4선이 됐다고 지금 이제 5선 도전하는 거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지난 19대 총선 때
붙으셨죠? 예, 2012년도에 저랑 경쟁했다가 예. 제가 9% 차이로 떨어졌죠. 9%. 예. 아하. 첫 도전이었는데 12년 만에 리턴 예. 매치를 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협지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이제 딱 대결 재쟁하면서 예. 또 너냐? 딱. 그리고 저는 이제 아직도 살아 계셨군요. 이번에 제가 없애드리겠습니다. 12년 만에 이제 리턴 매치라 무협지에 나오는 예, 지역 주민들도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네. 그동안 이제 12년 동안 이제 저는 이제 많이 이제 수련하셨습니까? 예, 많이 수련하고 단련해가지고 예. 이번에 뭐 진검승부를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총선에 졌다가 네. 재보선으로 네, 이제 그렇죠. 들어왔지만 네. 어쨌든 만만한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럼요. 때는. 그 국회의원만 생각들 하시는데 도의원도 3번을 하셨어요. 예, 안성이 이제 도의원 선거가 2개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성의 반쪽에서는 그 30년을 김학용 의원, 예.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그러던데요. 보면서 살아온 거죠. 이야. 예. 그러면은 어떻게 초등학교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국회의원은 김학용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렇네요. 쉽지 않은 상대인데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본선은? 일단은 뭐 네. 이제 시민들 이제 변화에 대한 열망이 많고 또 이제 교체 여론도 또 상당히 큽니다. 오랫동안 이제 텃밭을 다져오신 거 그런 저력은 분명히 있으신 분인데 또 큰 어떤 일을 제대로 해냈다 이런 평가는 못 받고 계세요. 네. 3선 4선 하면서 제대로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큰 국책 사업을 해왔냐, 뭐 큰 기업을 끌어왔냐, 안성의 미래 세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좀 성과 있는 일들을 한 게 없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또 이제 교체 여론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승부를 좀 보려고 하고요. 시민들이 이제 얘기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현수막 많이 걸잖아요. 네. 근데 정말 작은 것까지 잘 걸으세요. 몇 억짜리 이런 거. 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그걸 비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네는 국회의원 당선되면 그 몇 억짜리 이런 거 좀 창피하게 그런 거 현수막 걸지 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걸로 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민들한테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알겠습니다. 저는 초선 되면은 10억 이상만 걸고요. 재선 되면 30억 이상짜리만 걸고 네. 3선 되면 50억 넘는 것만 걸겠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지역에 구체적으로 시민들께 평가받는 성과 이런 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이제 공격 포인트가 되는 거고 예,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준비한 공약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런 그러니까 김학용 의원에 대한 좀 부정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예, 예. 총선에서 그렇죠. 이기면 의원이 됐잖아요. 그때 4.3%이 정도로 이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할 기회를 줬는데 왜 민주당 제대로 못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그렇죠. 이제 이게 참 안성 민주당이 좀 아픔인데 이 국회의원 시장 당선됐던 분들이 선거법에 이제 선거법으로 잘못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네. 뭘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선거법 잘 지켜서 해라. 왜 민주당 뽑아주면 이렇게 네. 선거법으로 잘못됐냐 이런 원망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선거할 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당직자 생활도 했기 때문에 당에서 이제 민원 법률 위원회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활동하는 변호사님들 한 명도 아니고 한 2명 정도씩 이렇게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참모들한테 네. 요 변호사 2명 다 하고 선관위 하고 세 군데에서 다 오케이 하면 하고 한 군데라도 조금 좀 갸우뚱하면 일단 하지 마라. 그래서 선거법 이제 철저히 지켜서 선거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조심 네. 하고 있다.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안성의 아까 뭐 교통 발전 문제도 말씀하셨고 또 김학용 의원과의 대결 네. 앞두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운 지역구 같아요. 제가 네, 봤을 예, 때는. 예.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잘 통합이 돼가고 있어요. 네. 최영 후보님도 많이 좀 도와주셨고 안성 이제 민주당의 이제 다른 또 이렇게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까지 이제 잘 이제 통합해서 네. 용광로 선대위가 이제 어제 잘 이렇게 좀 구성이 됐고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학용 의원이 원래 공천 이제 받았잖아요. 공천 단수 공천을 받으셨는데 네 명이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영찬 후보라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시장 공천을 2번 받아서 출마를 했던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공천 경쟁을 했는데 단수가 되니까 단수를 주면서 화나셨겠네요. 며칠 전에 이제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개혁신당으로 출마한 분도 네. 지난번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도의원, 광역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신청하셨다가 못 받으셨던 분인데 이제 네. 이번에 개혁신당으로 출마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전 안성시의 부의장 했던 분이 이제 저를 거기 탈당하고
저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제 입당식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통 크게 이렇게 다 통합되고 단결하는 네. 그런 모양새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좀 내부 분열, 분화 이런 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국면이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양측의 지지층을 결집을 시켜가지고 후보 한 명을 단일하게 밀어주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럼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좀 자중지환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